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발리 반년 살기 중인 가족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발리행을 계획했었던 이유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대출이자가 너무 비쌌어요. 저희가 수도권에 청약된 집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했었고, 그리고 또 전세 살고 있는 전셋집의 전세자금 대출을 또 받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계약을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의 이자를 냈었는데 갑자기 금리가 확 올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대출이 또 나가고 있었거든요. 중도금 대출, 전세 보증금 대출, 자동차 대출 다 합쳐서 한 15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내게 되었더라고요. 저나 남편이나 이제 서울에 살고 있기는 했었는데 서울의 인프라를 전혀 누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동네 안에서만 이렇게 생활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굳이 이 돈을 내고 서울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전셋집을 빼고 이 보증금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돈으로 모든 대출을 0원으로 만든 뒤 원래 은행에 가야 될 돈으로 아주 호화로운 집을 빌려서 동남아니까 물가가 쌀 거잖아요.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아파트 들어가기 전까지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발리행을 결심을 했습니다. 비자를 알아보면서부터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던 것 같아요. 워낙 인도네시아의 관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자들이 굉장히 좀 널널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한인 비자 대행 업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6개월짜리 비자를 받는데 한 사람당 5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50만 원이 끝이 아니라 6개월짜리 비자는 이제 한 번 들어갈 때 2개월, 그 다음에 2개월 뒤에 한 번 또 2개월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2개월 연장을 해서 총 연장을 2번을 하고, 이 연장을 할 때마다 30만 원씩 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저희는 이제 3명이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리고 아이라고 해서 이제 비자 금액이 저렴하지 않더라고요. 인당 금액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네이버 카페 중에 잘란잘란 인도네시아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현지 비자 대행 업체의 연락처 정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왓츠앱이라는 앱을 깔아서 이제 연락을 했죠. 거기에서 이제 한 사람당 들어갈 때 30만 원, 2번 연장할 때 25만 원 이라고 안내를 받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입국일 기준으로 2주 전에 연락을 했는데, 사실 이제 그때도 아무 생각 없이 2주 전이면 좀 널널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도네시아에 국경일이 진짜 많아요. 하필이면 거기에 일주일짜리 연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 급하게 진행해야 되는 급속? 그걸로 해서 저희는 한 사람당 35만 원. 6개월 연장하는 거 2번. 이게 또 3명이잖아요. 총 비자비만 255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제 발리에서 6개월 동안 살려면 근데 이 6개월이요. 제가 이제 얘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6개월이고 사실은 180일짜리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60일, 그 다음에 60일 연장, 그 다음에 60일이에요. 제가 이거를 모르고 6개월을 완전 꽉꽉꽉꽉 채워서 항공권을 예약을 했다가 이제 한 달이 31일인 개월이 있잖아요. 월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앞당겨야 되는 거예요. 이 비자 이후에 나가면 1일당 1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항공권을 바꾸는 멍청 비용을 조금 냈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연락을 하시고 이 정확한 일자를 생각을 하셔서 항공권을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6개월간 발리에 머물 수 있는 비용이 255만 원. 자, 그 다음은 항공권입니다. 발리로 직항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가 대한항공이랑 이제 인도네시아의 국적기인 가루다항공, 이거 2개밖에 없어요. 두 회사가 스카이팀이라고 하는 같은 항공 단체입니다. 이게 사실 독과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둘은 항공권 가격을 낮출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싱가포르 항공이라든지 말레이시아 항공같이 경유편을 이용을 하다 보시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약간 아이와 함께 하다 보니까 경유 약간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거든요. 직항으로 와야 되고, 그리고 가루다 항공이랑 대한항공 둘 다 밤에 출발하는 항공이에요. 근데 아이와 함께 하실 때는 사실 차라리 밤에 밤 비행기를 타셔서 재우면서 이제 오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희는 대한항공을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3개월 전부터 항공권을 봤거든요. 근데 가루다 항공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프로모션을 굉장히 자주 하고 굉장히 파격적으로 할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코노미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한 3, 4개월쯤에 비즈니스 프로모션 가격을 보면은 어른 비즈니스 1명, 어린이 비즈니스 1명, 어른 이코노미 1명 이렇게 예약을 했을 때 한 400만 원까지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가격을.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와 편안한 자리에서 비즈니스를 타고 올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나 혼자 자유롭게 이코노미를 타고 올 것인가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 안타깝게도 저희 이제 남편 회사 일정이랑 뭐 이런 거 따지다 보니까 그 시기를 지나가지고 그냥 대한항공으로 300만 원, 3인 300만 원으로 예약을 해서 왔고요. 그 다음에 여행자 보험 6개월치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동남아니까 물놀이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병원 갈 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저희 지금 5개월째 생활 중인데 제가 병원을 2번 갔고 병원은 4번 정도 갔어요. 여행자 보험 낸 비용만큼은 그래도 썼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여행자 보험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행자 보험이 7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영어 유치원 등록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라마뜰리에라는 유치원을 등록을 했는데 그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발리에 있는 대부분의 유치원에 뭐 한 달을 다니든 뭐 몇 개월을 다니든 등록비를 내요. 그게 22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할인 프로모션이어서 22만 원이고 원래는 상당히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자비, 항공권, 그 다음에 여행자 보험, 유치원 등록비 아직 발리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준비비만으로 647만 원이 들었죠. 자, 그렇게 해서 발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월마다 얼마 정도를 썼는지를 안내를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유치원비. 저희가 수많은 동남아 나라 중에서도 발리를 결정했었던 이유는 그냥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영어 유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셨었던 분들이라면 아이들과 24시간 계속 같이 있는다라는 그 삶이 여러분들 상상이 잘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전 세계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온 아이들을 위한 영어 유치원이 굉장히 많은 곳이 발리거든요. 그중에서도 저희는 알라마뜰리에라는 유치원을 보내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알아봤을 때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들어요 라는 후기 같은 거를 보고 이제 그 돈으로 계산을 하고 왔었어요. 근데 이게 그 한 달에 70만 원이라는 돈은요 1년에 총 내는 금액을 12달로 나누면 그 정도 가격이 납니다. 근데 이제 발리 유치원은요 방학이 너무 많아요. 2학기인데 그 한 학기는 다시 2개의 텀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텀과 텀 사이에 무조건 1주에서 2주 정도 방학이 있고요. 여름방학이 6주였어요. 그리고 겨울방학도 한 3주에서 4주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수로 따지면은 이게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학기 11주를 등록을 하는데 정확하게 328만 6,383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한 주로 따지자면 한 주에 30만 원 정도고요. 이 한 달에 4.5주 정도 있다고 계산을 했을 때 135만 원. 거의 예상 금액의 2배가 됐죠. 근데 이게 8시 반부터 오후 2시 반까지 6시간 돌봐주고 그리고 거기에 점심과 간식 2번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5일에 30만 원이면은 하루에 6만 원이잖아요. 6만 원에 6시간 동안 애랑 놀아주고 그 다음에 점심도 주고 간식 2번도 준다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한 달에 135만 원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세. 발리행을 결심하고 제가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발리 관련된 동영상을 다 봤어요. 특별히 집 구하는 영상을 되게 많이 봤는데 거기에 보통 한 80만 원 정도면 독립적인 공간을 빌릴 수가 있고 그리고 100만 원이 넘어가면 엄청 호화롭고 엄청 멋있는 집들을 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코로나 시기에 올라왔었던 동영상입니다. 발리가 코로나 이후에 진짜 엄청 많이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요. 실제로 저희가 머물고 있는 짱구라는 지역은 현지인들이 안 살아요. 모든 사람들 앞집, 옆집, 뒷집 다 그냥 외국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었던 집에 머물려면은 한 달에 최소 300만 원은 내야 되고 저희가 이제 그래도 주방이 딸리면서 어느 정도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을 이제 찾고 찾아서 한 달에 125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매일 청소하는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유치원비와 집세만 이제 한 달에 260만 원이 되었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생활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 점심은 만들어서 먹고 저녁을 외식을 하거든요. 근데 이 외식비가 서울 물가랑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한 번 외식을 하는데 한 평균적으로 6만 원 정도가 들어요. 뭐 물론 뭐 쌀국수 먹는 날, 뭐 좀 저렴한 메뉴 먹는 날은 한 3, 4만 원이지만 그래도 뭐 가끔씩 스테이크도 먹고 싶고 되게 분위기 좋은 데도 가고 싶고 그러면 막 한 1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평균으로 잡아봤을 때 6만 원 정도가 드는 거죠. 한국에서 외식비가 6만 원이라고 하면은 뭐 삼겹살집 가서 삼겹살 먹고 그다음에 인당 뭐 음료수 먹고 냉면 정도 먹으면 6만 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6만 원을 이제 발리에서 쓰다 보면은 엄청 분위기 좋고 엄청 여유롭고 엄청 서비스 좋고 엄청 맛있는데 6만 원인 거죠. 한국에서 이 정도 퀄리티의 음식을 먹으려면은 거의 한 뭐 20만 원, 적어도 한 15만 원 정도는 내야 먹을 수가 있는데 우린 이거를 이제 6만 원 정도에 먹을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아끼는 거다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이제 그냥 외식을 꼬박꼬박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저녁을 먹으러 한 6시에서 6시 반쯤에 이제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발리에 해가 져요. 발리가 또 석양이 예쁘잖아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석양을 배경으로 막 예쁜 길을 이렇게 달립니다. 5분이나 10분 정도만 그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면 정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 있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음식들이 내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누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고 하루에 평일 외식비로 6만 원 정도를 사용을 하고 이게 한 달에 평일이 22일이다 라고 계산을 했을 때 136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주말은 이제 주방이 휴업하는 날이에요. 다 그냥 사 먹습니다. 그래서 아점을 먹고 그 다음에 저녁을 먹어요. 그래서 뭐 아점은 이제 브런치 먹으면 한 4만 원, 3만 원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저녁도 한 6만 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마사지 또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 다른 지역으로 좀 놀러 가는 편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또 저희가 막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가족이 아니다 보니까 보통 이제 점심 저녁을 호텔에서 많이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한 15만 원 정도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주말이 9일 정도 있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 주말 생활비가 135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말에 뭐 우붓이라든지 누사두아 여기저기 가고 있어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 했을 때 가급적이면 숙박을 20만 원 안쪽으로 잡거든요. 20만 원을 이제 2박 2번 나간다고 했을 때 한 달에 40만 원 정도. 가격을 숙소를 좀 싼 걸 구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갑니다. 그래서 한 40만 원은 항상 채우는 것 같아요.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돈을 좀 덜 쓴 것 같이 보여야 되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호텔비는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바이 저희 빌리고 있어요. 짱구에서 생활을 하는데 오토바이가 있으면은 진짜 삶의 질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원래 한 달에 15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빌렸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셋이 타고 가니까 저희가 베라와 지역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재밌는 레스토랑들은 바투블롱 쪽에 많이 위치해 있어요. 베라에서 바투블롱으로 넘어갈 때 살짝 언덕이 있거든요. 근데 이 15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타고 갔을 때 뭔가 약간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거 나한테 3명이 타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어떤 힘겨움을 느껴서 그래서 좀 오토바이를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오토바이 렌트비가 25만 원.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침과 점심은 해먹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침은 간단하게 달걀이랑 뭐 블루베리 같은 과일 같은 거 먹고 점심은 또 이제 제가 한식을 하루에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또 안 되는 병이 있어서 이제 서원은 유치원에서 점심을 먹고 저랑 남편은 한식을 만들어서 먹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장을 보고 한 번에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장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트 장 보는 비용이 한 달에 한 2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타 빨래. 이제 제가 발리 생활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 오토바이 타고 저녁에 나가서 외식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이 청소와 빨래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빨래를 빨래 바구니에 넣어서 맡기잖아요. 그럼 세탁을 다 한 다음에 모든 옷을 다 다리미로 다려서 예쁘게 접어가지고 딱 나한테
배송을 해줘요, 여러분. 한 5kg 정도 빨래를 보냈을 때 7,000원 정도의 그 서비스가 돼요. 그래서 빨래 맡기는 거, 그다음에 오토바이 기름값, 뭐 약값, 그리고 저희가 뭔가를 많이 사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이건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싶은 것들을 가끔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빨래 기름값, 약 쇼핑값까지 해서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원비, 집세, 평일 외식비, 주말 생활비, 호텔비, 오토바이 렌트비, 마트 장 보는 거, 기타 비용 등등등 해서 한 달에 생활비가 바로 636만 원입니다. 아니 우리 어떻게 살고 있는 거죠? 물론 생각했었던 것보다 돈은 굉장히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생각했었던 것보다 그렇게 호화롭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크기 전에 이렇게 좁은 데서 복닥복닥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일인 것 같고, 특히 이제 매일 밤 나가서 분위기 좋은 데서 가족들과 행복한, 왜냐면은 우리만 행복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남편이랑 되게 기분이 안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둘이 약간의 투닥거림이 있었고, 이제 레스토랑에 갔는데 이제 저랑 남편이랑 이제 말이 없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복하지? 라고 남편이랑 막 얘기를 하는데, 식사를 다 하고 나서는 우리도 굉장히 행복해져 있는 거죠. 이 행복이라는 거는 진짜 약간 전염이 되는 그런 느낌? 여기 모든 있는 사람들이 각자 즐겁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음식도 너무 맛이 있으니까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은 상태로 들어갔어도 점점 그냥 거기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해지고 우리 사이가 되게 끈끈해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희의 미래를 약간 끌어다 쓰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굉장히 만족하면서, 그리고 이제 떠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이 매일매일 조금 너무 속상하고 좀 더 놀아야 되는데 약간 이런 조급함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월마다 어느 정도 생활비가 드는지,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준비비로 어느 정도가 드는지를 안내를 해드렸어요. 이게 3인 기준이고, 만약에 내가 둘이 온다 이러면 뭐 비자비, 항공비 여기서 얼마 정도 빠지겠고, 그 다음에 유치원비는 안 들겠죠. 그 다음에 뭐 우리는 평일에 외식 2번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계산을 하셔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지를 한번 예산을 잡으시고 오시면은 당황하지 않고 좀 더 발리를 더 행복하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주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아이가 더 크기 전에 경험해 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어떻게 끝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발리로 오세요.